돼지띠분들은 이 날짜에 로또를 사면 금전의 화산이 터져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돼지띠분들은 지혜롭고 재능이 많지만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떠다니는 망망대해의 돛단배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늘 불안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그 어두운 바다 위로 당신의 재능을 비춰줄 운명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 태양이 당신의 돛을 비추는 순간 바로 당신의 운명의 금전의 화산이 터져 나올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 마침내 해가 뜰 그 날짜를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미라클운세. 그럼 이제 명리학 전문가를 모시고 1959년생 기해생분들의 7월 운세와 로또 사기 좋은 날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면부터 보자면요. 자료에서는 7월에 부동산이나 상속, 아니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투자 수익 같은 거요. 그런 형태로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사주 용어로는 편재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예측 못한 큰 규모의 재물이죠. 비유하자면 홍수가 휩쓸고 간 뒤에 오히려 땅이 더 비옥해지는 것처럼 큰 기회가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와,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는 거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본래 기운인 기회는 물 옆에 딴이라서요. 그 강한 재물, 즉 물의 힘에 좀 압도당하기 쉬운 구조라고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사실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비견이나 겁재가 바로 그런 경쟁자, 동료 혹은 친구를 의미하는데 이들에게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주변 사람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이걸 관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커져서 스트레스만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히 돈만 줬지 말고 그 재물을 담을 그릇,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먼저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특히 자료에서는 가까운 동료나 친구, 아까 말씀하신 그 비견, 겁재와의 금전 거래는 피하라고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쩌면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좀 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조언이에요. 이게 또 올해 당신이 이미 느끼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책임감이나 압박감, 그 정관의 기운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갑작스런 행운이 오히려 주변의 시기 질투를 불러서 당신을 더 고립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냉철한 이성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그 내면의 힘, 그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자료는 당신의 사주 구조상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운이 화, 즉 불의 에너지라고 분석합니다. 기토는 본래 좀 축축하게 적기 쉬운 땅인데 이 땅을 단단하게 말려주고 또 넘치는 물, 즉 재물의 기세를 조절해주는 역할, 그걸 바로 이 화기운이 한다는 거죠. 아, 불기운이 약한 흙을 단단하게 해주고 너무 강한 물기운을 제어해준다. 이런 원리군요. 그렇습니다. 사주에서는 이 오행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랄까 개운법이라고 하죠. 붉은색 옷이나 소품을 쓰고 잠잘 때는 머리를 남쪽으로 두고 또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권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화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보충해서 스스로를 좀 강화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실질적인 조언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료는 마지막 황금 비책이라면서 좀 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선 숫자 2, 7, 9를 언급하는데요. 아, 숫자요? 네. 네, 2와 7은 화의 기운을 상징하고 9는 그 기운을 완성하는 수라고 풀이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조합해서 로또를 구매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로또요. 흥미로운데요. 또 특정 날짜도 꼽고 있죠. 횡재수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네, 맞습니다. 7월 2일 임신일, 7월 12일 이모일, 7월 22일 임진일, 이날들이요. 이날들은 임수라는 큰 물의 기운, 그러니까 당신에게 주어지는 그 거대한 재물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평생 나를 좀 힘들게 했을 수도 있는 그 재물의 강이 이날만큼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렇죠.
그 물의 힘을 오히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역시 로또 한 장으로 이 기회를 잡아보라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도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화, 기운 보충하고 또 나 자신을 강화한다는 그 큰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런 기회들이 진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1959년 기해생이신 당신에게 2025년 7월은 편재라는 아주 강력한 재물운이 들어오는 중요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기회를 제대로 잡으려면 화의 기운을 보충하는 등 스스로를 단단히 하고 또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붉은색 활용, 남쪽 방향으로 잠자기, 따뜻한 음식 섭취 같은 생활 속 실천법들, 그리고 행운의 숫자 2, 7, 9나 특정 날짜 7월 2일, 12일, 22일 같은 정보도 참고해 볼 만하고요. 자, 다음으로 1971년생 신해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당신 안에 그 반짝이는 재능 있잖아요. 네네. 마치 뭐랄까 진주 같은 그런 가치가 생각보다 빛을 못 봤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번 7월이 바로 그 재능이 드디어 황금으로 바뀔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 거대한 황금 어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황금어장이요? 네. 이 기회를 그럼 어떻게 잡고 또 활용할 수 있을지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7월, 그러니까 개미월이죠. 네, 개미월. 이 시기가 당신에게는 아주 특별한 흐름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개수라라는 게 있잖아요. 개수요? 네, 이게 당신에게 샘솟는 아이디어, 표현력, 사주에서는 식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하, 식신. 이게 미토, 그러니까 든든한 편인의 지지를 딱 만나는 거예요. 아, 식신과 편인이 만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국인데 그 결과물이 바로 간목. 간목이요? 그건 뭔가요? 네, 이게 바로 정제라고 하는 아주 꾸준하고 안정적인 재물로 나타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재물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만선의 기쁨에 비유하던데요. 그만큼 당신의 지혜나 재능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기라는 거죠. 야, 식신이 정제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의 생각이나 말 아니면 글 같은 창의적인 활동들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꾸준한 수입으로 연결된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럼 평생 좀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노력들이 드디어 통장 잔고로 딱 증명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 평생 연금 같다는 표현까지 쓴 거겠죠. 평생 연금이라니? 정말 기대감이 큰데요.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이번 달의 핵심이에요. 당신의 그 독창적인 표현, 식신이 구체적인 재정적 안정, 정제로 이어지는 흐름이 아주 강해진다는 거죠. 네네. 다만 자료에서는 또 당신의 본질적인 기운, 그러니까 신의 일주 자체의 특성도 같이 언급을 해요. 신의 특성이요? 네, 이게 좀 차갑고 습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 큰 성공이나 재물을 온전히 담아내려면 균형이 좀 필요하다. 균형이요? 네, 그래서 토의 기운, 그러니까 안정성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아, 마치 그릇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내용물을 잘 담을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오, 정확한 비유십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성공의 그릇을 다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중요한 토 기운은 일상에서 어떻게 보강할 수 있을까요? 뭐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노란색 계열 옷을 좀 입는다거나 아, 노란색 옷. 네, 아니면 흙을 좀 가까이 하는 활동들, 작은 화분을 가꾸는 것도 좋고요. 화분 가꾸기? 네,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운의 균형을 잡아주고 또 다가올 성공을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근데 자료에 보니까 운명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요. 2, 5, 10. 이 세 숫자를 조합하라고 추천하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아, 네. 그 숫자 조합.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 토기운과 연결이 됩니다. 아, 이것도요. 네. 숫자 5하고 10은 오행에서 토, 흙을 상징하거든요.
안정적인 기반을 의미하죠. 네, 5와 10은 토. 그리고 숫자 2는 불, 화기운인데 이건 명예나 인정을 뜻합니다. 아, 2는 불, 명예. 그래서 이 숫자 조합은 당신의 성공이 그 튼튼한 기반, 즉 5와 10 위에 세워지고 또 명예롭게 2번으로 빛날 거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단단한 땅 위에 명예의 깃발을 꽂는 모습?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멋진 상징이죠. 이야, 기반과 명예라 정말 흥미로운 상징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특별한 날짜들도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네. 소위 말하는 횡재수가 열리는 날이라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날짜들이 있어요. 7월 4일 갑술일이고요. 7월 4일, 그리고 14일 갑신일, 또 24일 갑오일입니다. 4일, 14일, 24일, 갑목이 들어가는 날들이네요. 맞습니다. 이날들이 바로 갑목, 그러니까 당신 사주에서 그 큰 재물을 상징하는 기운이 유독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아, 당신이라는 보석, 신금이 이 거대한 재물나무, 갑목을 만나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어쩌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와, 인생의 전환점이라니?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좀 다소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는데요. 이날들에 로또 구매 같은 행운을 한번 시험해보는 것도 좋다. 로또요?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평생 어쩌면 느꼈을지도 모를 그런 공허함을 황금으로 채울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강렬한 표현이네요.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1971년 신의 생인 당신에게 이번 7월은 정말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당신만의 그 재능, 네, 그 진주 같은 재능이에요. 네, 그 보석이 드디어 세상을 만나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이 아주 큰 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한 그 황금 어장이라는 표현이 진짜 과장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달이죠. 자, 다음으로 1983년 개해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당신, 그러니까 1983년 개해년에 태어나신 분을 위한 7월 운세 분석 자료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당신의 특성을 그 깊고 차가운 바다, 이 개해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운명에 좀 부족했던 따뜻한 태양, 화기운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그 바다 같은 당신에게 화기운이 좀 부족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죠.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당신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는 의지, 사주 용어로는 뭐 상관이라고 하던데 그게 막 싹 텄다고 해요. 네, 그렇죠. 새로운 시도나 표현 욕구 같은 거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오는 압박감, 정관이나 편관 이런 걸로 표현되던데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스트레스겠죠. 네, 맞습니다. 관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변의 경쟁자들, 비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그야말로 위기의 시간이다 이런 진단이에요. 네, 특히 이번 7월이요. 개미월인데 이게 그 압박이 정말 정점에 달하는 시기로 묘사가 돼요. 아, 7월이요? 네, 사방이 포위된 형세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당신이라는 그 큰 바다, 개수를 사망해서 흙더미, 그러니까 미토가 와서 덮치는 거죠. 흑덤이요. 아, 그게 정관, 편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직장에서의 책임, 압박, 스트레스 이게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경쟁자들, 비견들이 막 아우성치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려지죠. 와, 듣기만 해도 답답한데요. 직장에서의 압박감이나 시련이 엄청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상당히 극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7월의 핵심 전략은 뭔가요? 딱 들어보면 뭔가 막 나아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으로 섣불리 뭘 버리거나 나아가기보다는 일단 나라는 존재를 지키고 버텨내는 것, 즉 방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 방어? 일단 버텨라. 네, 지금은 확장을 꾀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현상 유지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에서는 책임감, 스트레스 이게 막 한계에 달하고 또 라이벌들은 옆에서 딱 지켜보면서 실수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그림이네요. 네, 그런 형국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새로운 위지, 상관이 현실의 벽, 그러니까 관살이죠.
정관, 편관 합쳐서 여기에 부딪혀서 좌절하기 쉬우니까. 아, 관살. 네. 그러니까 일단 방패를 찾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하는 거죠. 그렇군요. 재물운 쪽은 좀 어떤가요? 아까 뭐 희망적인 언급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재물운은요. 지금 당장 돈을 막 벌기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데서 돈이 나가는 거. 이걸 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죠. 아, 지출 관리랑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다.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위기만 잘 넘기면 당신의 운명에 본래 좀 부족했던 그 큰 재물은, 즉 화의 기운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같이 던져주고 있어요. 오, 반전이 있네요. 그럼 건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일단 당신의 타고난 기운 자체가 차갑잖아요. 수 기운이니까. 거기에 이번 달 압박, 토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네. 신장, 방광 같은 수계통 기관들, 그리고 또 정신 건강, 이게 중요해요. 우울감 같은 거요.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 수기운이랑 정신 쪽. 그럼 해결책은요? 아까 금의 기운이 열쇠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이죠? 네, 여기서 이제 금의 기운이 딱 등장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주 오행 원리상 금은 수를 생해주거든요. 아, 금생수.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그 고갈된 생명력, 수 기운을 보충해주는 바위 샘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금 기운이. 와, 바위샘물.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당신을 막 압박하는 그 흙, 토 기운 있잖아요. 네, 관살. 그 토 기운을 금 기운이 설기시켜요. 그러니까 힘을 자연스럽게 빼내서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 수 기운으로 순환시켜주는 최고의 지력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와, 그건 그냥 막는 게 아니라 그 압박 자체를 내 힘으로 바꾼다는 거네요.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단순 방어가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 흰색이나 은색 옷을 입어라, 금속 액세서리를 해라 이런 조언이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흰색, 은색이 오행에서 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깔이고 금속 액세서리도 당연히 금 기운이니까요. 이걸 마치 갑옷처럼 활용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기운을 강화하라는 아주 실질적인 개운법인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7월은 일단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인내하면서 나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황금비책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비책을 제시하는데요. 뭔가요? 첫째는 운명의 숫자예요. 2, 4, 9. 이 세 숫자를 꼽습니다. 249요? 그냥 행운의 숫자인가요? 단순한 행운 숫자라기보다는 여기에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요. 뭐냐면 숫자 4와 9는 금의 기운을 상징한대요. 아까 말한 강철 갑옷, 생존력. 아, 금기운? 네. 그리고 숫자 2는 당신에게 부족했던 그 따뜻한 재물의 태양, 즉 화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아하. 그래서 전략이 뭐냐면 먼저 4와 9라는 금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살아남고 그 힘을 바탕으로 최종 목표인 2, 화를 쟁취하라. 이런 전략적 조합이라는 거죠. 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생존과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로드맵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로또 번호 같은 데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제안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재밌네요. 그럼 두 번째 비책은 뭐죠? 특정 날짜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또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늘이 정한 횡재수의 문이 열리는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7월에요. 딱 3번 기회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3번이요? 네. 언제죠? 바로 7월 6일 병자일, 그리고 16일 병술일, 마지막으로 26일 병신일. 이 세 날짜예요. 병자, 병술, 병신. 이 날들이 왜 특별한 건가요? 이날들의 천간, 즉 하늘의 기운이 병화이기 때문이에요. 병화는 하늘에 뜬 강력한 태양을 의미하는데 이게 당신에게는 곧 거대한 재물, 즉 횡재수를 상징하는 에너지라는 거죠. 아, 병화. 당신의 그 차가운 바다 위로 운명에는 원래 없던 그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는 날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모든 압박과 어려움을 그 태양빛으로 녹여버리는 아주 운명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상당히 극적이죠. 와,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그래서 이 날들에 뭘 하라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 로또 한 장을 사보는 것처럼 작은 시도를 통해서라도 이 기회를 잡아라. 평생 당신을 괴롭혔던 어떤 추위나 무기력함 같은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그러니까 7월을 기본적으로는 버티는 달로 보면서도 동시에 횡재수라는 엄청난 반전의 기회를 특정 날짜에 딱 집어서 제시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인내라는 현실적인 조언과 또 기회 포착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버텨야 하는 시기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반전의 카드까지 손에 쥐어주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께서는 이 인내와 기회 포착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실 건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7월을 보내시는 당신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 속에서 기회를 찾는 당신만의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995년 의뢰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생인 당신이 원래 지혜롭고 적응력도 좋은데 사주의 그 따뜻한 화기운 있잖아요. 불기운. 이게 좀 부족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랄까 삶에서 방향 잡기가 좀 어렵거나 마음 한쪽이 좀 차갑다, 공허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 7월, 그러니까 개미월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자료 보면 이번 달은 좀 복잡해요. 그쵸? 한편으로는 편인이랑 합, 이게 영향을 줘서 뭐 거센 파도처럼 예상 못한 생각이나 관계가 막 얽히면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러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편재라는 아주 큰 재물운이 저기 수평선 너머로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혼란 속에 기회가 같이 있는 건가요? 이 상반된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바로 그게 이번 달의 핵심인 것 같아요. 딜레마죠. 자료에서 편인이라는 건 예측하기 어려운 생각, 깊은 사색 뭐 이런 거고 합은 일이 막 엮이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세면 방향을 잃기 쉽다는 거죠. 동시에 편재는 큰 재물인데 좀 비정기적인 거고요. 근데 이 자료가 진짜 강조하는 건 저기 보이는 편재라는 보물섬을 향해서 그냥 막 가기 전에 먼저 인생의 등대를 찾아라. 그러니까 삶의 방향, 그걸 먼저 잡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제 30대에 들어서면 이런 고민이 깊어질 텐데 방향 없이 재물만 쫓다가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아, 방향 설정이 먼저다. 알겠습니다. 그럼 직장이나 진로 쪽은요? 자료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결정을 못하고 좀 헤맬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게다가 그 겁재라는 기운, 그러니까 잠재적인 경쟁자들이죠. 이 경쟁자들은 이미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요. 겁재는 나랑 비슷하면서도 경쟁하는 에너지거든요. 남들은 가는데 나 혼자 생각만 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잠깐 멈춰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목표를 딱 정하는 시간에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재물운도 좀 더 얘기해보죠. 편재라는 큰 기회가 보이긴 하는데 안개 속 보물섬처럼 위험도 있다고 했잖아요. 돈을 좇을 이유와 목표를 먼저 찾아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이 자료에서는요. 편재라는 게 그 자체로는 좀 불안정한 재물운이라고 봐요. 그래서 뚜렷한 목표나 계획 없이 그냥 다가가면 뭐랄까 신기루처럼 사라지거나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이 왜 필요하지? 이 돈으로 뭘 할 거지?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그래야 비로소 그 재물이 안정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아, 목표가 있어야 진짜 내 돈이 된다. 그렇죠? 목표 설정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먼저라는 거죠. 건강 얘기도 있었어요. 그 운명의 차가움, 사주에 화기운이 부족해서 뭐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순환 문제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요. 이 화기운 역할이 진짜 중요한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사주 오행에서 화는 태양처럼 밝고 따뜻한 에너지거든요. 열정, 활동성, 뭐 드러나는 것들. 이게 부족하고 반대로 수, 물 기운이 강하면 마음이 차분한 걸 넘어서 좀 가라앉거나 몸에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당신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로 이 부족한 화 기운을 보충하는 걸 딱 꼽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운을 좋게 하려면 붉은색 옷을 입거나 햇볕을 자주 쬐라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군요. 화를 보충하려고. 아, 그리고 그 운명의 숫자
162 제시하면서 로또 사는 걸 권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운 좋으라고 비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료는 뭐라고 해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냥 숫자 운을 바라는 것 이상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료에 따르면 숫자 1하고 6은 당신을 둘러싼 수, 그러니까 혼돈이나 잠재력 같은 거고요. 숫자 2는 그 안에서 길을 비추는 화, 태양이나 깨달음, 이걸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숫자 조합으로 로또를 사는 행위 자체를 그 막연한 운명의 목표라는 구체적인 불씨를 탁 지피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특히 7월 6일, 16일, 26일 이날들이 천간의 병화라고 해서 가장 강한 태양 기운이랑 재물운이 딱 들어오는 날이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이날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해서 운명의 전환점을 만들어봐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로또 당첨 자체보다는 목표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과정,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7월은 혼란 속에서도 아주 큰 기회가 보이는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서둘러서 뭘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 목소리를 잘 듣고 삶의 방향, 그 등대를 먼저 찾는 게 핵심이다. 이런 메시지네요. 자, 오늘 저는 돼지띠 여러분의 답답한 인생의 돌파구가 열리는 날짜와 숫자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나를 짓누르던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을 맞이할 때를 아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돼지띠라도 바다를 황금 어장으로 만들어 평생의 재능을 수확해야 할 71년생과 재물의 홍수 앞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59년생의 생존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주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당신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운세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 당신을 부의 신대륙으로 이끌 황금 비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라클운세였습니다.